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1억을 일단 모아라. 그러면 That will set you free to financial independence 라 그러죠. 1억을 모으면 일단 경제적 독립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가져줄 것입니다. 0원에서 1억까지 그리고 1억에서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적립식으로 뭐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금액으로 가는 동안 저축과 투자 수익이 기여하는 비율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1억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1억으로 도달하는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뭐 앞에 다 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내용입니다. For Filler Freedom이라고 그러네요. 자유로 가는 네 가지 기둥인가 보네요. Here's how much investment returns matter based on net worth.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얼마나 중요하냐? How matter based on net worth. 이 순자산 가치에서 순자산에서 투자 수익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 수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이따가 살펴볼 건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로소득자가 금융자산 1억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저축을 해가지고 일단 뭐 이 10만 달러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사이트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매년 이제 10,000달러를 저축해가지고 매년 10,000달러를 저축해가지고 매년 10,000달러를 저축해가지고 10만 달러 그리고 100만 달러 가는 데까지 요만큼 기간이 걸리는데 우리 같은 근로소득자가 금융자산 1억 모으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저축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정도야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전략하고 저축해서 이렇게 쉽게 모을 수는 있지만 유지하기가 힘들죠. 꼭 요만큼 모이면 뭐 차를 바꾸고 싶어 하거나 해외 관광을 다녀오고 싶어 하거나 또 이제 이만큼 이제 돈 모았으니까 큰 돈 모은 것을 뿌듯해 하면서 스스로에게 보상적 차원의 소비를 하고 싶어 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주식 수익이 좋아가지고 뭐 물론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거지만 그 영국 오토바이 트라이엄프 본네빌 오토바이를 꼭 사고 싶어 했는데 일단 꼭 참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꼭 참고 있습니다. 뭐 그 오토바이 살 돈으로 뭐 애플이나 아마존을 사면 QQQ를 사면 향후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를 이제 정신승리 백 테스트를 해보면서 꼭 참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면서 그런 소비를 꼭 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렇게 이제 뭐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돈이 생기면 꼭 이렇게 소비를 하고 싶어 하죠. 그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 금융자산 10억 원 10억 원이면 금융자산이 뭐 10억 원이면 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자 수가 35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인구 대비 0.69%입니다. 요 기사를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 한국금융연구소 부자 보고서 요 출처 이 PDF 파일도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금융투자로 성공하는 비율 요 일단 PDF 문서에 나온 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2011년과 2020년을 비교했는데 전체로 봐서는 자, 요 금융투자를 잘 살펴보세요. 요 금융투자 전체로 봐서는 금융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이 8.2%에서 6.8% 일단 지난 10년 동안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50억 미만, 50억 이상을 봤을 때 금융투자로 부의 원천을 금융투자로 일군 사람의 비율이 8.2%, 7.1%, 7.9%, 6.4%. 자, 요 숫자를 보시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금융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율이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살아남는 비율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걸 볼까요? 자, 금융투자로 성공하는 비율이 부자가 되는 비율이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비율과 비슷해요. 그죠? 장기적으로 개인은 5%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룰입니다. 국룰. 진리예요.
자,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장기간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남고 부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별 종목이나 그런 변동성이 큰 금융 투자를 하시면 이 비율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변동성, 저수익률의 자산 배분과 상장지수 ETF 투자가 현명해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 도표를 다시 한번 곰심어 보세요. 금융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축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1만 달러, 그러면 이제 매월 833달러, 84만 3천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적립해가지고 CAGR 7% 수익률로 투자를 할 경우 100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요 도표에서 아까 요 사이트, 자, 요 사이트에서 by saving 만 달러죠. annually at a 7% interest rate, 이제 CAGR 7%로 매년 만 달러 투자해가지고 10만 달러, 100만 달러에 도달하는 기간. 자, 요 도표가 이제 이 도표인데,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달 이제 833달러, 83만 3천원 저축해가지고 CAGR 7%로 굴린다 그랬을 때 10만 달러네요. 그죠? 10만 달러, 1억에 도달하는 기간은 7.84년이 걸리네요. 7.8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1억에서 2억 도달하는 데는 이제 기간이 좀 줄었네요. 그죠? 점점 이제 1억씩 더 추가해 나가는 데는 기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억에서 10억까지는 6.37년 걸렸네요. 자, 이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만 달러 도달하는데 저축, 이제 여러분이 매월 833달러 저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저축, 그리고 투자 수익이 기여하는 비율, 자, 10만 달러 도달하는데 저축과 투자 수익이 기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Savings versus investment returns on the road to $1 million 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역시 요 도표를 보시면, 요 위에 파란 색깔은 저축이 기여하는 비율이고, 이 빨간 색깔은 투자 수익이 기여하는 비율입니다. 이 10만 달러 도달하는데 저축이 78% 기여하고 투자 수익은 22% 기여하네요. 즉 7,800만 원은 여러분의 원금이고 2,200만 원은 투자 수익입니다. 투자 수익. 자, 7.8년 동안 매월 7.84년 동안 매월 833달러 투자해가지고 CAGR 7%로 굴렸을 때 7,800만 원이 1억 도달하는데 원금이고 2,200만 원이 1억 도달하는데 투자 수익입니다. 자, 2억 도달하는 데는 이제 반반 돼버렸죠. 1억에서 2억 도달하는 데는 여러분의 그 저축 원금은 5,100만 원이면 돼요. 나머지 4,900만 원은 투자 수익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2억에서 3억 도달하는 데부터는 이제 역전돼 버렸어요. 그죠? 3,800만 원은 자, 추가 1억에 대해서 2억에서 3억, 이 추가 1억에 대해서 저축은 이제 3,800만 원만 기여하고 투자 수익이 6,200만 원. 자, 그래서 100만 달러까지 가는데, 자, 100만 달러까지 가는데 9억에서 이제 10억은 저축이 기여하는 부분은 1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86%는 투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드머니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본 수익률이 최종 도달 금액의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기하 평균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복리의 마법 7위 법칙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자,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자, 7위 법칙 70이 나누기 CAGR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1만 달러 투자해 가지고 CAGR 10%로 운용 시 원금이 2배, 4배, 8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70이 나누기 그냥 10 하시면 됩니다. 그죠? 7.2년이면 1만 달러가 2만 달러가 되고 14.4년, 이 7.2년에 또 2배죠. 그죠? 14.4년이면 4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7.2년에 3배, 21.6년이면 8만 달러가 돼요. 엑셀창에 요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네요. 1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가는데 저축이 기여하는 비율.
자, CAGR 3%에서 9%로 운용 시 1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가는데 저축이 기여하는 비율 CAGR 운용 수익이 자본 수익이 낮을수록 저축이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많은 기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본 수익률이 CAGR이 커지면서 저축이 기여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200만 달러 가는데 19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가는데 저축이 기여하는 부분은 이제 6%밖에 안 됩니다.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CAGR 15%로 운용 시 CAGR 15%로 운용 시 저축과 투자 수익이 달성하는 비율은 자, 0원에서 이제 10만 달러 가는데 저축이 61%, 투자 수익은 39%. 즉, 여러분의 원금은 6,100만 원, 그리고 투자 수익이 3,900만 원 기여를 해가지고 10만 달러를 갑니다. 월 이제 833만 원, 83만 3천 원 이렇게 적립했을 때, 그리고 기간은 0원에서 10만 달러 가는데 6.08년 걸려요. 20만 달러 가는 데는 3.17년 걸리고 벌써 20만 달러 가는데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죠? 30만 달러 가는데 저축은 2,200만 원만 기여하고 투자 수익이 7,800만 원을 기여합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 가는 데는 이제 저축은 6%만 기여하네요. 6%. 그리고 투자 수익이 94%를 기여합니다. 9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가는 데는 600만 원만 저축이 기여하고 9,400만 원 투자 수익이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9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가는 데는 0.67년 거의 뭐 1년도 안 걸립니다. 그죠? 약 7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변동성과 이제 투자 수익률 관계를 알아보면 아까 봤던 요 도표 있죠. 그죠? 장기적으로 금융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율이 6.4%밖에 안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리고 나간 거예요. 시장에 틀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약 5%, 6% 정도만의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면 부자가 됩니다. 반드시 부자가 돼요. 그래서 변동성과 수익률의 관계를 따져보면 고수익률, 고변동성과 저수익률, 저변동성. 아까 제가 저수익률, 저변동성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라고 그랬죠. 왜 저변동성을 알겠는데 고수익률이 아니고 저수익률이냐. 결국 이런 변동성이 큰 투자 방법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10,000를 투자해가지고 ABC가 A는 10% 수익, 10% 손실, B는 20% 수익, 20% 손실, 그리고 C는 50% 수익, 50% 손실. 현재 그럼 최종 자산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요? 이 직관적으로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죠. 하지만 C가 꼴찌예요. C가 꼴찌. 자, 이 엑셀 시트를 한번 볼까요? 고변동성 고수익률이냐, 저변동성 저수익률이냐. 이 사람이 A입니다. 그죠? 오늘은 10% 벌고 내일은 10% 잃었어요. 그러면 원금 $10,000가 9,900달러가 되죠. B는 20% 벌고 20% 잃었습니다. 9,600달러가 돼버렸어요. C는 50% 벌고 50% 잃었으니까 7,500달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조건으로 이걸 10회 반복해 볼까요? 10회 반복. 그러면 A는 요렇고, 자, A는 10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B는 20%, 10회 반복하니까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죠? 그리고 C는 거의 뭐 95% 이상 손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적게 먹고 적게 깨져야 시장에서 장기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로, 냉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끝나고 월스트리트로 진출했던 수학자들과 로켓 물리학자들이 주로 연구한 게 요 분야예요. 요 분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얼마나 작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연구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장지수 ETF 혹은 자산 배분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장기간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은퇴 이후에 뭐 연금저축이든 뭐 IRP든 ISS든 혹은 뭐 일반 정권계좌에서든 투자를 해가지고 은퇴 이후에 3억, 4억, 5억 이렇게 이제 금융자산을 벌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은퇴 후에 이렇게 보수적 운용 CAGR 8%는 주식 60, 채권 40으로 자산 배분하면 요 수익률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운용 시 100세까지 이제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3억으로 연 2,400만 원 쓰면 93세까지 사용 가능해요.
93세까지 사용 가능하고 이제 94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4억으로 연 2,400만 원 사용하면 100세까지 매년 2,400만 원 사용해도 19억 7,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조금 더 많이 사용해도 되겠죠. 5억으로는 3천만 원 사용하면 24억 원 남아요. 6억으로는 3천만 원 사용하면 100세에 46억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지금 20대인 신입사원은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CAGR 12%만 운영해도 은퇴 이후에 약 5억이 생깁니다. 5억. 그럼 그런 사람은 걱정 없어요. 그죠? 매년 그냥 풍족하게 써도 요만큼 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100세를 살지 120세를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또 노년 생활에는 의료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금융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